컨텐츠 가드닝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컨텐츠라 부르고 계신가요? 오늘 출근길에 혹은 최근에 시간이 날 때 소비하는 컨텐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 변하면서 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컨텐츠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핫플레이스에 놀러 갔는데 그곳이 구성지게 잘 꾸며져 있을 때도, 잘 기획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도, 또 제품을 구매하러 온라인몰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볼 때에도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컨텐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위성TV, IPTV,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정보,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컨텐츠에 속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만드는 보고서, 제안서 등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는 특정 인물이 그 존재 자체로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어쩌면은 앞으로 무엇을 컨텐츠라 불러야 할지 더욱 특정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들도 등장할 것이고요. 컨텐츠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하나의 내용물인 것이고, 그 내용물이 담길 그릇이 자꾸 새롭게 탄생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그릇에 따라 내용물도 새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컨텐츠의 형태와 성격은 매우 다양하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컨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컨텐츠 생산 프로세스를 저는 컨텐츠 가드닝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 이유를 가드닝과 건축 설계 과정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 도면이 필요할 겁니다. 또 건축의 프로세스는 어떤가요? 공정도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공정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할 수 있을 때,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가능할 때 우리는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게 설계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다릅니다. 가드너는 생명이 있는 것을 다룹니다. 때문에 나중에 가든이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그 자신도 명확하게 알기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설계도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림짐작으로 가든을 어떻게 구성할지 막연하게 스케치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세워볼 뿐이죠. 대신 가드너는 무엇을 심어야 할지, 양분은 어떻게 주어야 할지, 양분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관찰하기, 또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 설계와 달리 가드닝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 가드닝이란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내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이 초심자인 경우에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 설계를 하듯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첫 삽을 뜨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10년쯤에나 내 컨텐츠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드닝이라는 방법을 택하면 다릅니다. 컨텐츠를 비교적 쉽게 시작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컨텐츠 가드닝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컨텐츠 가드닝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컨텐츠가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씨앗을 고르는 것입니다. 한번 평소에 우리의 눈길을 잡아끄는 관심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커리어와 아주 밀접할 수도 있고, 커리어와는 조금 무관한 취미나 관심사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전에 자신이 만나보지 못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의 씨앗을 골라내 보면서 내가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됩니다. 바로 씨앗을 고르는 과정이지요. 콘텐츠 가드닝의 두 번째 단계, 바로 양분 주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평소 콘텐츠 소비 패턴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소비 패턴을 바꾸어 나가죠. 콘텐츠 씨앗이 콘텐츠가 되려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소비하기보다는
내 컨텐츠와 연관이 깊은 것들을 찾아서 읽고 소비해야 제대로 된 양분이 될 것입니다. 컨텐츠 가드닝의 세 번째 단계, 컨텐츠 키우기입니다. 내 컨텐츠에 도움이 될 것들을 소비하면서 컨텐츠를 기획해 가다 보면 내용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됩니다. 점차 할 일이 많아지고요. 컨텐츠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하겠죠. 또 이미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하고 다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점차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컨텐츠의 기획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풀어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컨텐츠 가드닝은 결국 씨앗을 고르고 양분을 주고 키워나가는 것, 이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텐츠 가드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심자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컨텐츠 만들기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초심자에 가깝습니다. 처음 가든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가드너처럼 우리는 결과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모습의 컨텐츠가 아닐까 스스로 상상하고 자문하면서 그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저 가드너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컨텐츠 가드닝을 하실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든, 즉 컨텐츠라는 불확실한 결과물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가드너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을 발견하고 가든을 가꿔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직 싹을 틔우진 않았지만 그게 어떤 형태로 자라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의 씨앗을 먼저 주목해보고 상상해보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컨텐츠 만들기를 처음 시작하는 마인드의 포인트입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막상 첫 발을 떼는 것이 어렵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소비자였던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세상입니다. 콘텐츠 가드닝을 통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 충분히 가능합니다.